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국은행이 20일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양이 상당히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전반적인 흐름과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다소 낮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 FSI가 2019년도 5월에 8.1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단계가 8.0에서 22.0까지가 주의 단계인데 지금 5월 중에 8.1로 하한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입니다. 바로 비상탈출구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역 분쟁 장기화로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는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여신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이 되겠죠. 섀도우 파이낸셜인데요. 이렇게 비은행 금융권에서 지금 연체 이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요, 풍선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가계부채는 1540조로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신용은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회사채 순발행 규모도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강화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대기업의 대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우리나라 기업 말이죠. 세 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말이죠. 숙박, 음식, 조선 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숙박 음식이 57.7%, 조선업이 54.9%, 이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겨우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로는 부동산이 42.7%, 해운이 39.8%, 자동차가 37.8%, 전기, 전자가 37.7%, 운수가 33.9%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금년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국내 경제 지표 부진,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5월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일반은행은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으나 일부 업권에서는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이죠. 이런 비금융기관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지금 경영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자산 건전성하고 수익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자본 유출입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기관 모두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개선되었다.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및 국내 주택가격 하락의 복합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순대외 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 외채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월 말 외환 보유액은 4,020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17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금년 들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경비 부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2019년 1월 중 0.8%가 하락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지역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0.9%, 지방에서는 0.7%가 하락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2018년 중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0.9% 떨어졌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의 업황이 부진한 울산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여러분들 제 김동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전남, 대전,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주거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국지적 요인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정부 대책 이후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4월 중 매매 거래량은 20만 2천호가 거래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수준 30만 5천호를 크게 하회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8년도 매매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만 호, 지방의 경우는 2만 2천 호가 줄어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3월 이후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19년 1월 중 수도권 및 지방의 전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4%와 1.0%가 하락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월세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년 말 대비 0.5%와 0.6%로 하락하였다. 전월세 거래량은 2019년 1월부터 4월 중 69만 5천호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올해 7.6%가 증가됐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매매 가격이 하락하니까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하는 분들이 7.6%가 전국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는 금년 1월부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5만 5천호, 24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2%와 8.3%로 늘어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가격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상가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0.3%가 하락한 데 이어 금년 1, 4분기 중에도 0.1%가 낮아졌으며 오피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0.3% 하락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대체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1, 4분기 중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7만 1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1%가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1, 4분기에 말이죠.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30%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0.2%, 지방에서는 30.0%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의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동수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부동산 학습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의 길로 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